오늘 문제까지 풀면 명문제 대부분은 끝나고 맨 마지막에 보너스로 있는 절대부등식만 나올 거예요. 그거는 목요일 날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지. 여기 혹시 장항고 지원하는 학생 있나? 장항 아직 없나요? 뭐 대평 다현이도 대평? 일지망으로 쓴 거? 지원이 어디서 따왔지? 수성? 네.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이반은 그 뭐지? 부교재를 좀 센 걸 골라야겠다. 수상 보습 나갈 때. 센 풀 거 아니야, 그치? 지원이 신청했었나? 저 엄마한테 한 거 같은데? 잠깐만 확인해 보자. 아직 신청 안 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머니가 하셨다고? 상담실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가요? 특강하는 거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 너 요일은? 저그 월수인가? 월수? 내 거에 안 적혀 있어. 그러니까 상담실로 전화하셨나 봐. 다현이는 혹시? 너도 안 돼 있네? 저 응. 아직 요일을 못 정했어요. 그래요? 네. 오케이. 다른 거랑 막 겹쳐서 그렇구나. 내가 뭐 물어봤었지? 시간 1시에서 3시. 월수가 있고 화목이 있고요. 둘 다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일만 영어 학원이나 뭐 이런 거 좀 피해서 다닐 수 있게 월수 한번 이렇게 두 개 있는 건데, 내가 요새 성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안하고 대평이 컷이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80점이면 3등급 뜨게 생겼어. 80점대. 80점대가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지 2등 나온다는 얘기거든. 이러면 수성은 아니야. 수성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근처 학생들이 장안하고 대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요새 성적 조사하다 보니까 올해 1학년들이 장안하고 대평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간 것 같아. 내년에도 또 그럴 수 있겠죠? 내신 좋은 거 따겠다고. 일부러 막 동원이나 좀 여고로는 어디지? 여고로는 동우여고나 영국여고 피해서 장안 대평으로 많이 갔거든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컷이 한 10점씩은 올라간 것 같은데, 10점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 반에 80점 나왔는데 4초가 떴어. 몇 등 차이로 4등급이 된 거야. 80점인데. 너 깜짝 놀랐네. 3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가 나와버렸어. 내가 좀 충격 먹었어. 훨씬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 그러니까 센을 수상으로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뭐를 생각을 하냐면 시너지는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시너지를 한 2번 정도는 돌려야 여러분들이 등급을 따지 않을까. 네. 근데 시너지가 좀 두꺼워요. 책이 문제가 많거든. 두 번에 볼 수 있어요. 2번 도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너지 본 적이 있나 보네. 네. 좀 많죠 문제가. 근데 2번 도는 애는 있긴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2번 돌면 1등급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애 동원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2학년 1년치 전체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걔가 이제 하나 정도 틀리거든 한 개. 근데 걔가 시너지 한 2번 풀고 딴 것도 풀어요. 수능 문제집도 풀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중학교랑은 많이 달라. 쉽지 않아. 근데 이 동네에 내가 얘기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만만한 학교가 이제는 없어지고 있다는 거지. 점점 동원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남고는 예를 들어서 수성이나 동원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여고는 영국이나 동물을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각 학교에 잘하는 애들 꾸준하게 100점 나오는 애들은 언제나 있다라는 거지. 좀 분산됐다라는 거죠. 분산. 자, 갑시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그냥 겉핥기죠. 지금은 59페이지 1번. 여러분들한테 여기랑 이랑 대우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 외웠는지. 첫 번째,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면 A 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일단 역하고 대우를 만들어 보래요. 역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가 앞으로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안 써버릇하면 못 씁니다. 손이 덜덜 떨어서. 그 다음에 뭐 쓰라고? 대우 써보면 이거죠. 얘 부정 때려야 돼요. 이 부정은 어떻게 됩니까? 크거나 같다 해서 부정은 반대편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1보다 작다이면 얘도 부정 때려야 돼요. A는 1보다 작다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 쓰기부터라도 제대로 해보자. 참 거짓은 두 번째고. 자, 이때 참과 거짓을 얘기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겼죠. 집합으로 따지면 수지선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부등식은 이해됩니까? 부등식으로 주어진 거의 진리집합은 수지선에서 표시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P라고 치면 얘가 P죠? 얘 부등식 풀면 A 마이너스 1번 A 플러스 1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되는 겁니다. 부등식 풀려? 안 되면 이게 이거와 또는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게 Q집합 노랑입니다. 이해됐죠? 흰색과 노란색 포함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얘가 참이니까 대우도 당연히 참이죠? 같이 따라다니는 거니까. 역은 반대니까 거짓이죠? 이렇게 판단한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야. 집합 하나 딱 그려놓고 판단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또 문장 만들기 해볼까요? A 제곱, 아까도 내가 예를 들었던 거네요. B 제곱 이꼴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문장부터 만들어 볼까요? 역을 만들어 보면 A가 0이고 B가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가 여기 될 거고, 대우가 된다면 이거 왜 안 써질까요? 대우. 자, 여기서 조심.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이 됩니다. 또는 왜 또는이 돼요? 여기 이거여서 교집합이죠? 교집합이 부정 때리면 합집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 디테일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A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서술형에서 여기서 감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요거 2다.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요거 아까도 설명했지만 수상에서 나왔던 거예요. 1학기 때. 둘 다 0이어야지 0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은 A가 0이고 B도 0인 집합이죠. 이 집합은 여전히 똑같이 A도 0이고 B도 0인 집합이죠.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에요. 이걸 아까 뭐라고 불렀죠? 필요 충분 조건.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특이하게도 역도 참이고 배우도 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둘 다 포함 관계가 성립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 이해되시죠? 네. 문장 만들기부터 먼저 연습을 많이 해 주셔라. 그리고 여기서 이 명제에서 진리집합을 찾을 때 방금처럼 수상에서 배웠던 방정식이나 부등식 있죠. 그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상을 못하는 학생이면 수하도 힘들게 가요. 부등식을 제대로 못 만들거나 방정식을 제대로 못 풀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실수 x, y에 대해서 x하고 y가 실수라는 거 주목하시고 이거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는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가 얘가 참이래. 얘가 참이래. 이때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때 k의 최소치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얘가 되면 이 집합이 됩니다. 이 뜻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거는 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합을 표현 방법 좀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진짜 집합 기호를 써서 표현하는 게 있고요. 수직선상에 표현하는 게 있고요.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어줬죠? 얘는 어디에 속할까요?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합으로 풀 거예요. 집합으로. 명제는 무조건 다 집합으로 푸는 거니까. 얘는 좌표로 푸는 겁니다. 그 프린집은 다르게 풀었지만 나 같으면 이건 좌표로 풀어요. 좌표를 어떻게 푸는데?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부등식도 배웠었죠. 자, 얘 어떻게 생긴 애입니까? 이항하면 이렇게 생긴 애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얘는 뭐예요?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같다를 기준으로 해서 얘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 그치? 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여기 y좌표는 1, x좌표는 1. 이게 같은 라인이야. 얘랑 같은 라인이야. 근데 나한테 지금 원하는 건 뭐야? 이게 같은 게 아니라 y 값이 더 작은 라인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표시한 거예요. 영역상. 이거 이해되니? 다시 얘랑 같은 라인이 요 흰색이야.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라인이 요 흰색이라고. 얘랑.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더 위는 y값이 큰 거고 아래는 y값이 작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경계로 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집합은 얘인 거예요. 그러면 요 집합이 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이거 같다? 맞아요? 작거나 같다 맞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y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와 누구를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쭉 뻗어 있을 거예요.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얘를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에서 y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y값. 이 y값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를 싹 다 가질 수 있겠죠. 합치면. 교집합이 아니에요. 합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포함될 거예요. 싹 다. 거기에 둘이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의 y값을 찾아서 그 y값보다 작다가 합쳐지면 이 노란색을 다 포함하고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림으로 이해돼요? 다행히 어려워? 다시 봐봐. 조금만 그려줄게. 다시 그려볼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역이 여기야. 여기까지 쭉 뻗어서 여기를 가지고 있어. 프릿하게 그려볼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집합이야. 그치? 그런데 요 놈을 통해서 얘를 싹 다 가지고 있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합집합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집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만큼은 해결이 됐어요. 요 남은 것만 y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넉넉하게 여기쯤 있어도 됩니다. 그럼 합쳐지면 이렇게 합쳐지니까 이만큼이 다 내 땅이잖아요. 내 땅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고 넉넉해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최소치를 원하는 거잖아. 제일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럼 얘가 이게 좀 더 내려오고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 이거지. 예, 어디까지? 요 둘이 만나는 여기까지는 돼야 되지. 만약에 이게 밑으로 가면 요만큼 남는 놈이 생기는 거야. 땅이. 이해했어? 내 땅에서 삐져 나가는 애가 생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어디까지만 내려올 수 있냐면 여기까지만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 요점이 뭔데? 이 점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흰색 라인하고 만나는 점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얼마인데?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보다 더 내려오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k의 최소값은 3이죠. 내 말 이해됩니까? 얘랑 푸는 게 다르죠? 근데 이게 집합으로 푸셔야 돼. 그림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어려워요. 영역 표시를 할 때.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자격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실력은 얘를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나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하죠. 직선의 방정식 정도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1학년 때는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대략 50%가 나와요. 2학년 가면 70%에서 80%까지 나와요. 대략 70% 선이 나와요. 고3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점점 그래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프를 못 그리거나 그래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고등학교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1차 함수랑 여기 방금 나온 요 1차 함수죠? 1차 방정식. 그 다음 2차 배웠죠? 중학교 때? 포물선 안 배웠어요? y제곱은 x제곱 y는 x제곱처럼 y는 x제곱 그 꼭지점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그거 자신 있게 1초의 고민도 없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를 배울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소홀히 했던 학생인 경우는 센으로 복습할 때 그래프를 자기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려보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자, 그 다음 3번 제목이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3단 논법인데 3단 논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P이면 Q다가 맞고요. 또 Q이면 R이다도 맞고요. R이면 P다가 다 맞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집합으로 따지면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경우에요. 이게 맞아야지 3단 논법이 만들어집니다. Q는 R이라는 집합에 포함되고 다시 R은 P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뱀이 서로가 서로를 꼬리를 문 거랑 똑같아요. 뱀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 이게 가능해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가능해져요? 유일하게 P와 Q와 R 집합이 다 같아야지 유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셋 중에 뭐 하나는 틀리게 되는 거죠. 이걸 3단 논법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얘가 같다는 거예요. 얘가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면 그 얘기는 곧 세 개가 다 똑같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걸 아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고요. 그 다음 not R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때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은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랑 운명 공동체인 애가 누가 있었죠? 대우가 있었어요. 대우도 참이라는 거 알아야 되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 대우 치면 어떻게 돼요? Q이면 not P이다도 참인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거 대우는 not Q이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다 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연결고리가 얘와 얘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써볼까요? 그럼 P이면 종합해보면 not Q이고 그러면 R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집합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가 Q의 여집합에 속해 있고 그것은 다시 R의 집합에 속해 있어요. 또 있나요? 또 있나요? R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P이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죠. 또 모두 참이 돼요? not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이 되는 애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갔어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찾아봅니다. 기억 P면 not R이다. P면 not R이다. P면 R이다. 없네. 그러면 Q이면 not P다. Q이면 not P다. 여기 있지? 여기 있죠? 그 다음 not Q이면 R이다. not Q이면 R이다. 여기 있죠? 그 다음 not R이면 not P다. not R이면 not P다. 여기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개 가지고서 6개로 만들어 버렸어요. 대우도 항상 참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풀어야 된다. 주어진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름 붙여주는 거 기억하시죠? 4번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거기서 Q이기 위한은 굳이 읽을 필요 없어. P가 무슨 조건이냐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 주어가 P는이니까. 여기까지 했지? 첫 번째
0 그다음 Q 이렇게 되지? 포함 관계만 알면 되잖아. 포함되는 놈이 뭐라고? 충분이라고. 포함되는 놈. 수직상 3에서 0에서부터 3 이렇게 됐죠? 얘는 1에서부터 2 자,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흰색이 노란색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충분. 얘 일이 뭐예요? 필요. 됐습니까? 거기서 이 문제는 누굴 물어보고 있어요? P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필요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P는 0보다 작다. Q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또 이제 이런 거 못 풀어가지고 이제 가져온다. 수상 거를 못 풀어서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뭐가 돼요? 2x가 돼서 2x 이퀄 0이니까 따라서 x가 0 이렇게 되면 되고요. 0보다 작으면 그냥 0이죠. 그럼 얘는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종합해보면 이거의 답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못해서 가져온다.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습니다가 답이고 얘는 0을 포함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됐지? 자 그럼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노랑이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놈이 필요, 여기 뒤에 있는 놈이 충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이 충분. 그 다음 세 번째 P가 x제곱은 1이고 그럼 이건 뭐야? x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거고 Q는 절대값 x가 1인 경우니까 얘도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죠. 둘이 집합이 서로 어떻게 돼요? 똑같죠? 이런 애들 뭐라고 부른다고? 필요 충분 조건.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너무 빨라? 지원이 너무 빨라? 아니요. 이름만 외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 응용 문제네요. x값이 a라는 것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는 얘가 이것이 이 집합에 대해 이기 위한 얘가 필요고 그렇다면 얘가 충분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줄 해석은 이거죠. 맞습니까?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필요고 얘가 충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또 하나는 얘가 누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이거이기 위한 충분이다. 그럼 여기는 필요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A의 최대값 그 다음 B의 최소값 두 개를 더해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얘가 필요가 되기 위한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되죠. 자, 1에서부터 5 사이에 이렇게 포함돼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넉넉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따라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제는 빨리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연습시켰으니까. 따라서 A의 최대값은 1. 그 다음 1에서부터 5 사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B와 4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따라서 B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B의 최소값은 1이죠. 두 개를 더해라 2. 이해될까요? 그 다음 6번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이때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이거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충분 조건이다. 다음 중 맞는 것은 이랬죠? 이게 말치고요. 얘가 충분 조건이라는 거니까. not P가 이면 not Q이다가 된다는 뜻이고, 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따라서 이거랑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Q가 P 안에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려면 이게 돼야 된다. 그쵸? 요거 찾으시면 돼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런 상관관계. 이거 P가 Q를 가지고 있는 상황. 뭐 교집합이 Q다. 뭐 이딴 거겠지? 합집합은 P다. 뭐야? 1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 아니고, P 합집합 Q 여집합 P 합집합 Q 여집합 전체 맞네. 네, 답 4번이네. 이해되십니까? 네, 집합에서 많이 해봤죠?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명제가 대단원이 끝난 셈이에요. 이제 뒤에 거는 명제 증명인데, 명제 증명하고 절대부등식 하루만 하면, 네, 요번 주 목요일날 끝나겠네. 예상보다 빨리 끝났네. 원래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 언제죠? 목요일. 오늘이 20일이니까 22일.